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범과 신분 그 해결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신분의 개념, 신분의 종류, 신분범의 종류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공범과 신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범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 신분이 다른 경우 그 다른 신분으로 인해서 각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범과 신분 문제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공범과 신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형법 규정은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33조를 읽어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규정을 접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결국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도 생소하고 또 법에서 쓰는 용어들도 그렇게 사회에 쓰는 용어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봅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즉 뭐죠? 신분관계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분으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기도 하고 감경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죠? 성립될 범죄 그랬으니까 진정신분범 즉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자, 이런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갖다 붙은 행위는 이런 얘기죠.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단서는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 뭐죠? 부진정 신분범이죠. 아까는 성립될 범죄고, 그죠?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부진정 신분범,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되기도 하고 감경되기도 하는 그런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는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가볍게 처벌한다 이 말로 일단 들리는데 그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일단 해석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형법 33조는 여기에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그런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하는 거는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 을에게 뇌물 받아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겁니다. 즉 친구 하나 있는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만 받아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답답하게 여겼던 친구가 그 공무원에게 교사를 합니다. 너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업자한테 돈도 받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그 술해죄, 즉 뇌물죄인 술해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는 돈을 받아도 술해죄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친구인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갖다 붙어서 너 돈 받아라 이렇게 교사를 했으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입니다. 맞죠? 그죠? 이 경우는 우리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323조가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범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에 있는 자 여기에 가공한 경우에는 그 비신분자도 신분범처럼 신분범에 맞추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 경우는 갑은 술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정에서 신분관계가 있는 자가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갖다 붙은 경우, 가공한 경우, 이 경우는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에게 너 업자에게 내 아는 업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 공무원 갑 지가 받으면서 을을 자기의 손처럼 자기 수하인처럼 받는 거는 그거는 갑이 받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갑은 정말 그 돈에 손 안 대고 가난하게 사는 을이 돈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비공무원이니까 을이 술해죄가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무원은 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범이 비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이런 경우는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학자들의 해석에 맡겨두고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죠, 그죠?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요 지금 33조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죠?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관한 그런 내용처럼 보이고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 즉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그런 어떤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면 여기 지금 말이 조금 틀립니다. 본문은 어떻죠? 신분관계론에 성립될 범죄, 이거는 뭐 진정신분에 관한 것이긴 한데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는 신분관계론에 형이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좀 규정을 적용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표현이 좀 틀리죠, 그죠? 이 표현에 따라서 그 성립되는 범죄에 관한 거, 또 그 범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형벌을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 다수설의 입장에 따라서만 그냥 해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이설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즉 어쨌든 본문은 뭐죠?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서는 뭐다?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다수설이고 또 판례의 태도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심플하게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설, 다른 학설을 취하는 학설의 그 깊이가 상당히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이 다우설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인데 비신분자가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라 그랬죠. 그죠?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비공무원 갑이 공무원 을에게 수뢰를 교사한 경우 갑은 수뢰죄의 교사범, 을은 수뢰죄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신분 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그 규정을 적용하니까 을이 수뢰죄가 되니까 비신분자인 갑도 그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해서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된다.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자의 범죄에 따라서 비신분자도 범죄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이니까 예를 보면 갑이 을에게 니네 아버지, 을의 아버지 A 살해하라 이렇게 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갑하고 A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인 관계죠. 그죠?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신분자가 부진정 신분범의 신분범에게 갖다 가공을 해서 범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을은 어쨌든 뭐죠?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 존속살해죄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갑은 뭐가 되냐 이거죠. 갑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존속살해를 교사했으니까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아니냐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이 뭐라 그랬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 여기 잠깐 적으면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우리 다우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자 신분에 맞는 범죄 성립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떻죠? 무조건 가벼운 형으로 벌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다우설은 무조건 가벼운 형이 아니고 이 말은 각자 신분에 맞는 그런 그 범죄 그리고 형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쨌든 각자 자기 신분에 맞게 범죄 성립되고 처벌되니까 을은 존속살해죄, 갑은 A하고는 아무런 그 직계 존 비속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통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서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방금 설명한 그대로죠. 각자의 신분에 맞게 범죄와 성립과 처벌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방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조금 달리해서 보면 갑이 강간으로 임신해서 흥분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을에게 아기를 살해하라고 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영아살해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형법 강론에 들어가서 살인죄를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을은 어쨌든 그 치욕, 은폐나 양육 불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분만 직전 또는 직후에 흥분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강간을 당해서 임신으로 했기 때문에 흥분 상태에서 영아를 살해했으니까 을은 영아살해죄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갑은 뭐 되냐 이거죠. 갑은 이 아기하고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위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쨌든 가벼운 형으로 벌해야 되지 않느냐.
중환형으로 벌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을이 영아살해죄라고 하는 영아살해죄가 가볍거든요. 보통 살인죄보다는 이 가벼운 형으로 정범이 영아살해죄로 처벌되는데 교사범은 더 무거운 보통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판입니다. 우리 규정이 이렇게 중환형으로 벌하지 말아라고 인권 보장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는 각자 신분에 맞게 그냥 성립되고 처벌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데 이건 우리 규정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졸업 논문을 쓸 때도 이런 문제를 두고 왜 우리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무겁게 처벌하냐 이 해석은 잘못된 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종 정리하면 단서는 중환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각자 신분에 맞게 벌한다 하는 걸로 우리 통설은 좀 심플하게 정리해서 이해한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규정하지 않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이 경우 해석에 맡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진정신분범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이 진정신분범 예를 하나 먼저 볼까요? 공무원 갑이 비공무원 을에게 돈을 업자에게 받으라고 교사한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생각이 쉽지는 않은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해석에 맡겨뒀기 때문에 이 해석은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러분 비공무원 을은 무조건 돈 받아도 무죄입니다. 무죄. 자, 그런데 갑은 뭐죠?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민 을이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일반인이니까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자에게 돈 받으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혹시 그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인 을이 무죄면 갑은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범 독립성설은 좀 다릅니다. 을은 무죄가 맞죠. 공범 독립성설에 따라서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무죄인데 갑은 지 신분에 맞게 지가 짓거는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는 수뢰죄의 교사범 이렇게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어쨌든 돈을 받는 사람이 전혀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걸 교사한 사람도 무죄 이렇게 보는 게 현재 다수설의 그런 해석입니다. 이 각각의 문제는 뒤에 또 표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합니다. 자,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는 예를 하나 볼까요? 갑이 을에게 갑의 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는 겁니다. 뭐죠? 신분자, 자기가 친구에게 우리 아버지 좀 살해해달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뭐죠? 피해자인 A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거죠. 신분자입니다. 그런데 을은 뭐죠? 그냥 친구 아버지일 뿐이지 자기하고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의 부진정 신분 관계가 아닌 거죠. 자,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을은 어쨌든 무조건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꼭 적어보면 을은 무조건 보통살인죄입니다. 그죠? 자기하고 그 A하고는 친구 아버지일 뿐이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보통살인죄인데 자,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을이 어쨌든 정범이 보통살인죄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정범
공범에 따라서 자기 범죄가 결정된다. 이런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을이 보통살인죄니까 갑도 자기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교사했지만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범 독립성설은 각자 신분이니까 자기 아버지 살해해달라고 교사한 거니까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네 아버지 죽여달라고 한 거니까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공범 종속성설은 정범의 그 범죄 성립에 따라가는 거고 공범 독립성설은 자기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뭐가 성립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우리 구성적 신분 뭐죠? 진정 신분범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구성적 신분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신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 신분범의 경우죠. 자, 이 경우도 요 네 가지 신분자, 비신분자, 신분자, 비신분자에서 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는 경우 또는 방주하는 경우, 공동정범을 하는 경우, 신분자가 여기 수레 교사, 수레죄를 예를 들었으니까 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경우, 비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경우 뭐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교사하는 게 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죠. 과장이 계장에게 너 돈 받아라 업자에게 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둘 다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갑은 여기 지금 A, B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교사한 사람 또 돈 받은 사람 모두 수뢰죄 또는 수뢰죄의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죠. 아까 우리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우리 33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돈 받아라. 이렇게 하면 수뢰죄의 교사범 되고 돈 받은 사람은 수뢰죄 성립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33조 본문이 되겠죠. 그죠?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경우가 좀 어려운데 이 경우를 조금 이 표에서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범 독립성설 같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몰라도 공무원이 전혀 돈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벌 여기 무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어떤 의미, 범죄 성립 안 되는 걸로 판결 나는 거고요. 불가벌 이런 거는 처벌될 수 없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다만 그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돈 받아라 이랬는데 그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어떤 그 손과 같이 이용되는 경우 우리 간접정범의 형태죠. 그죠? 그런 경우는 물론 그 공무원은 간접정범이 되고 그 돈을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갑이 출근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오늘 누가 사과박스에 돈 갖다 줄 텐데 그거 받아 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뭐 업자가 좀 뭐 뇌물로 주는 거요. 말 이랬다 그러면 자기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부인은 그걸 도와준 사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일반 사인들이 사인에게 돈 받으라, 이거는 수뢰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가벌이죠. 자, 두 번째, 가중적 신분. 이거 뭐죠? 부진정 신분범을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도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는 경우 형이 동생 보고 아버지 살해라. 이거는 뭐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냐?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하는 경우 우리 단서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거니까 어떤 거죠? 갑이 을에게 을의 너네 아버지 살해라 이렇게 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좀 여기서 좀 A, B로 해서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서는 A, B로 하자면 뭐죠? B가 A 보고 A 니네 아버지 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A는 어쨌든 존속 살해죄입니다. 자기 아버지 살해한 거니까. B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B는 자기 친구 보고 너네 아버지 살해라 이러니까 그 피해자하고 자기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살인죄 되겠죠. 보통 살인죄 됩니다.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갖다 가공한 경우, 자, 이 경우인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단순화시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복잡한 학설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다 그 생략하고 여러분 이 표는 조금 무시하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갖다 붙은 경우니까 어떤 경우죠? 갑이 을에게 나의 아버지, 갑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A를 살해해달라 이런 거니까 을은 뭐라 그랬죠? 저 위에 나오죠? 을은 보통 살인죄 성립되는 거죠. 갑은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설명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 살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각자 신분에 맞게 이렇게 우리 통설처럼 해석을 하면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각자 신분에 맞게 그렇게 되면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이다, 그죠? 공범 종속성을 강조하면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 된다 그랬습니다. 자, 비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교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둘 다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소극적 신분 하는 겁니다. 소극적 신분은 뭐냐 하면 신분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의사가 메스로 다른 사람의 배를 가르는 거,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고요. 13살짜리 소년이 한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 조각이 되는 거고, 친족 상돌의 형벌 배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하는 거. 신분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신분이라 그랬죠. 그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신분자, 그 사람이 또 범죄 성립되지 않는 신분자에게 가공하는 거니까 뭐죠? 의사가 의사에게 그 수술하라 이렇게 시킨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해볼까요? 비신분자니까 여러분 뭐죠? 처벌되는 거죠. 소극적 신분이 없으니까 그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처벌되는 자, 즉 뭐죠? 일반인이 의사에게 또는 일반인이 12살짜리에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위법 조각인 경우에는 비의사가 의사에게 수술하시오. 이러니까 뭐 불가버리죠. 그 다음에 일반 27살짜리가 5살짜리 꼬마 그 독약 주는 거 우리 얘기했죠. 그죠? 그거 뭐죠? B는 간접정범, A는
5살짜리 꼬마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친족 상도례 하는 거는 뭐죠? 예, 이런 겁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삼촌 시계 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도죄는 성립되지만 처벌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 친족 상도례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 A, 즉 행위를 한 사람,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 같이 사는 그 삼촌 시계 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죠? 그 밖에 있는 친구, 그는 절도죄의 교사범 성립되고,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삼촌 시계 훔친 A, 이 사람은 범죄는 되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겁니다. 친족 상도례. 자, 이번에는 거꾸로 그 신분자가 비신분자, 즉 범죄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자가 처벌되는 자에게 교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뭐죠? 의사가 비의사 보고 수술하시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과실치상죄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죠? 뭐 10살짜리가 27살짜리한테 절도하시오. 이런 경우죠. 그죠? 그러면 절도한 27살짜리는 절도죄, 피는 여전히 형사미성자로 무죄. 자, 이번에는 뭐죠? 갑이 우리 집에 사는 삼촌 시계 네가 좀 들어와서 훔쳐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친구는 절도죄, 집에 그 있는 삼촌 시계 훔치라고 교사한 사람은 범죄는 성립되지만 절도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비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한 경우, 범죄 성립되는 자가 성립되는 자에게 한 경우니까 둘 다 처벌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게 좀 많고 좀 복잡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또 내용을 좀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만 정리를 하면, 우리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그 규정은 33조에 나와 있는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그런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고,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그 구체적으로 신분 관계로 인해서 처벌되는 자가 처벌되지 않는 자, 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이 구체적인 표를 통해서 구성적 신분, 진정 신분범이죠. 가중적 신분, 부진정 신분범, 그 다음에 소극적 신분, 신분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봤으니까 조금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